안녕하세요. 마을교육 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에 왔습니다. 오늘 청주에 온 곳은 충북의 마을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지속 가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 제가 초대되어 왔습니다. 왔다가 옥천에서 활동하신 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요. 저번에 옥천을 세 분이나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때 인사는 했는데 인터뷰를 못한 분을 오늘 다시 제가 청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저는, 이렇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조남하고 소속 단체. 예. 네, 이름은 장재원이고요. 옥천에서 이제 마을교육 활동,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옥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저한테는 이 사회제협동조합 꿈꾸는 배낭 이렇게 했는데, 꿈꾸는 배낭 소속이지만 또 센터장 일도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배낭에서 네. 올해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위탁 운영받게 돼서 네, 이제 거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같은 중요한 가교 역할하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에서 또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본인 소개, 협동조합의 멤버기도 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센터장이기도 하시는데, 주되게 이 옥천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혹은 혁신교육지구, 여기는 행복교육지구 부르잖아요. 네네.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이 사회협동조합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제 활동은 청소년 자치배움터 징검다리 학교라고 해서 그 청소년들의 이제 어떤 배움의 자발성을 회복하고 자기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만들어 가는 이제 마을학교 활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징검다리 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그 주민 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제 발전이 된 형태. 네. 마을학교 운영 경험이 쌓여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왔네요. 네, 저 인천도 보면은 처음에는 학습공동체 정도 하시다가 마을학교 도전하셨다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사회적협동조합 만드는데 거의 비슷한 경로로 선생님께서 이제는 센터장까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된 프로그램 어떤 거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연차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이제 뭐랄까, 요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욕구. 요구를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활동을 만드는 방식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3년째 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이 디자인하는 여행.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이나 여행. 네. 그래서 이름도 꿈꾸는 배낭? 이런 건가요? 네, 꼭 여행하고 연관되어 있진 않은데, 네. 어쨌든 그거 하고 청소년 자립 카페. 자립 카페.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수학여행이나 가족여행은 이제 선생님들, 가족, 부모님들이 이제 정해주는 경로와 거의 다 짜놓죠. 네, 그렇게 따라가기 마련인데 직접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한 10번 정도 모여서 이제 여행에 대한 의미도 찾아보고 가고 싶은 데를 정해서 스스로 정하고. 네, 이렇게 살림팀, 기자팀, 그다음에 이제 길잡이팀 해서 각각의 역할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도 찾고 예산도 운영하고 나중에 심지어 그걸 또 기사화는 기록도 하고. 네, 이제 결과물도 만들어. 만들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활동 내에서 이제 스스로 좀 설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가고 있고, 청소년 자립 카페도 이름 그대로 이 지역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둔벙이라는 사회적 기업 고래실에서 운영하는 네, 둔벙 가봤어요. 네, 가보셨겠지만은 거기 공간이 이제 주말에 문을 안 열었던 곳이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업을 해보는. 직접.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결정도 하고 어쨌든 이제 준비 과정부터 전체 이제 기획 과정까지 좀 다 해보는 과정으로
꾸려져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축제 기획을 해본다거나 축제를 직접 해본다거나 네, 뭐 웹툰을 이제 자기 스스로 해본다거나. 그려본다거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컬이나 일러스트 보컬 노래 예. 네네 또 뭐그 어떤 베이킹 뭐 빵 만드는 네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좀 해보자 네,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다양한 연계되어 있는 공간들하고도 연계해서 뭔가 다양한 교육 활동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저희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을 이끄는 분들은 이제 길잡이 교사라고 길잡이 부르는데, 교사가 있고. 네, 이제 그 어떤 주제나 뭐 소재가 있으면은 지역 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길잡이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연결하고 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죠. 사실 청소년 자치배부터는 그 의정부 몽실학교가 네네. 많이 유명하고 서울에서는 공릉에 우리 저 청소년 네. 문화센터 문화의 집이죠. 그거를 작은 정부 도서관과 결합된 공간인데 거기서 한 사례도 있지만 제가 이 사례에서 좀 남다르게 느끼는 거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되고 또 협동조합을 갖고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또 다른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민간의 역량들을 모아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청소년 자치배움 또 실험을 하신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하시면서 어떠세요? 나 정말 이거 잘했다는 기억이나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의정부 몽실학교 그 같이 하셨던 분들이 뭐 직접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들 보면서 이렇게 배운 경험으로 네, 지역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물론 이제 민간 주체로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또 어쨌든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다채롭게 하고 있는 점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청소년 자리 카페가 이제 매년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 자리 카페. 예. 네, 그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 올 초에 사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청소년들 그 운영 주체를 그동안에는 활동으로서만 몇 시간씩 와서 이제 운영 전반을 다루는 활동이었다면은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그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직을 만들고 또 실제 운영을 더 주체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프로그램의 일부 참여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거네요. 이제 그런 셈이죠. 실제로 지금 이제 설립총회를 하고 이제 법인 설립 이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혹은 법인격의 카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이제 뭐 둔벙이라는 공간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이 생겼을 때 실제 정말 운영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자란 청소년들이 또 청년으로서 어떤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제가 옥천 갈 때마다 느끼거나 오늘 또 느끼는 거는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처음에는 이제 그 교육봉사 활동이나 또 잘 짜여진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시스템화되는 문화처럼 만들어졌는데 여기의 특징은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다시 지역에 정주성을 갖는 청년으로 단순한 정주학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선생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시면서도 어려운 점도 많고, 야, 이건 정말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돼. 이런 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고민 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어쨌든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지속 가능성. 네,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이제 어떤 공모 방식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제 뭐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았었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내년을 이제 기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고 이제 풀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모 사업의 한계가 사실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교육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거움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장기 지속할 것인가 혹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함께 풀어야 될 제도적 과제인 것 같고, 이번에 그 6월 달에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이런 의제들이 많이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자리도 막 그런 취지에 만들어졌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고민이 아니라 현실화되는 경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 또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 또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정가, 연구자, 학부모,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에 대한 구독자들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 선생님 연대와 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삶의 주인을 만드는? 삶의 주인을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청소년뿐만 네. 아니라, 네. 참여하는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들 스스로도 어쨌든 배우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이 지금 뭐 매우 이제 쉽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들이 뭐 민들레 홀씨처럼 민들 홀씨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예, 우리 저기 이제 뭐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민들레 홀씨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그 민중가요 중에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정말 이 마을교육 활동가들은 정말 토양을 튼튼하게 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민들레처럼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정 선생님 말씀처럼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넓게 퍼져서 새롭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빨리 멀리 가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정지현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을교육 활동가 만들다 옥천, 이제 4번째 편이 될 것 같은데요. 4번째 편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